안녕하세요. 할로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주재 초대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와 구한말 조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한국명으로는 위페라고 불렸던 그는 혈통은 물론이고 출생 배경이 독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베르는 1841년 7월 라트비아의 리에파야에 거주하는 유복한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6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동양어학부를 졸업했고 이듬해인 1866년부터 러시아 제국 외무부에서 외교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곳은 중국의 베이징이었고 뒤이어 주 텐진 러시아 영사의 직책을 수행하던 중에 조약 체결 협상을 위해서 1882년 조선을 처음 방문했던 것이 한국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베르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베베르는 1884년 조러 수호 통상 체결 당시 짜르였던 알렉산드르 3세의 정권대사로 활동했고 이듬해에는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사로 부임한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조선 내 친일 세력의 주도하에 갑오개혁이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협력해서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완용을 비롯한 칠러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고 그 이후 베베르와 고종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베베르가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그의 유임을 원한다는 편지를 니콜라이 2세에게 직접 써서 임기를 연장시키려 할 정도로 그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외무성은 베베르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멋대로 행동한다고 판단을 했고 책임자 교체를 결정해서 결국 1895년 7월에는 베베르를 멕시코 공사로 발령하게 됩니다. 대신 알렉세이 스페에르를 후임 공사로 파견을 합니다. 친조선 성향이었던 베베르를 대신해서 비교적 중립이었던 아시아파 외교관 스페에르를 파견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종과 베베르가 한뜻으로 반대했고 베베르는 고종의 친서까지 전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스페에르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에도 베베르는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베르의 친조선 성향을 불만스럽게 여기던 주일 공사 알렉산더 다비도프가 사망을 했고 스페에르는 후임 주일 공사가 되고 베베르는 2년을 더 한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공로의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정보 수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 혹은 청과 일본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청의 황준센이 쓰고 김홍집이 국내에 들여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침략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맹을 맺어 자강을 꿰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고문이었던 밀렌도르프는 그의 중재와 베베르의 대조선 외교 활동으로 공로의식은 상당 부분 약화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선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은 미국 공사관으로 도피하려다가 밀고자에 의해서 발각되어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춘생문 사건이었습니다. 베베르는 이 사건에서 협력자로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고종을 호위할 러시아 해군 병력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마침내 1896년 2월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니 이것이 바로 아건파천입니다. 1897년 신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베베르가 조선의 편향된 외교를 수행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스페에르를 다시 한양에 부임시켰습니다. 이후 베베르의 행적은 다소 불투명하지만 그가 러시아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한국 외교에 여러모로 참여했습니다. 로젠니시 협정에도 적게나마 영향력을 행사했고 1902년 니콜라이 2세의 명령으로 고종에게 성 안드레이 훈장을 수여할 때에도
한양에 방문해서 1903년 5월까지 머물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베베르는 본인이 한국과 중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자와 한국어 관련 책을 저술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10년 1월 8일 독일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렇듯 베베르는 조선 주재의 초대 러시아 공사로서 조선인들에게 만연해 있던 공로의식을 극복하고 한러 관계에 첫 발을 내딛게 했던 것과 동시에 그 토대를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교관이 아닌 한 명의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주재, 초대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 영상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의 대학원생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응원 늘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